선수의 이 앞길을 이지연 선수가 오늘 막아설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신진서 선수가 오늘 승리를 거두게 되면 15승이 되니까요. 다승왕은 확정이 되고 만약 오늘 패배를 하게 된다면 공동 다승왕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공동 다승왕이 나오는 경우도 많고 지난 시즌에도 공동 다승왕이 나왔었죠. 근데 그때도 신진서 선수가 공동 다승왕을 수상했지만 분명 이 선수 정도의 레벨이라면 그게 성에 찼을 리가 없습니다. 이번 시즌 단독 다승왕 목전에 두고 있고 지금의 흐름도 굉장히 백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또 다승왕을 수상을 하게 된다면 4년 연속 다승왕이거든요. 네. 최근 몇 년간 이 바둑리그에서의 다승왕은 항상 박정환 선수와 신진서 선수의 경쟁이었는데요. 이번 시즌은 박정환 선수가 좀 상대적으로 많이 졌습니다. 뭐 많이 지진 않았지만 신진서 선수와 비교하면 많이 진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지금은 신진서 선수의 기세가 아주 좋습니다. 신진서 선수가 오늘 바둑을 두는 모습을 보면요. 이 컨디션이 꽤 좋아 보여요. 네. 손길도 좀 가벼운 느낌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예전에 신진서 선수의 약점으로 꼽히던 부분이 지금까지 진행은 사실 예전에도 이런 흐름은 많이 만들어냈는데요. 과거에는 중요 시합에서 이렇게 손바람을 내다가 정말 터무니없는 실수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뭐 그런 기억이 꽤 많습니다, 사실. 본인도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승부처에서의 약간의 경솔함, 그것이 과거에 비해서는 현저히 좋아지면서 네. 좀 더 안정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바둑은 좀 진행이 됐습니다. 자, 우중앙 쪽 백도를 완벽히 살려둔 이후에 중앙을 하나 단수만 쳐놓고 이거 좀 끝내기 아닌가요? 네, 지금 여기를 단수 치고 나서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지금 국면이 우세하다고 보고 좀 간결하게 처리하려는 생각일 것 같고요. 있고 여기 잡는 것까지는 필연이고 이 상태에서 흙이 중앙을 잡으면 잡았지만 원래 흙이 두터웠던 돌에다가 흙집이 한 8집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백이 여기 넘어간 것만 해도 뭐 거의 10집짜리 끝내기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 단수도 선수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서서히 깎아가도 바둑은 백이 확실히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간명하게 정리를 해가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뭐 차이가 크게 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지연 선수가 약간 비세이기 때문에 중앙 쪽의 발전성과 두터움을 잘 살려야 되는 바둑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활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뭐 결말이 난 건 아니기 때문에 하나 들여다보고 이쪽으로 잡으러 갔을 때 괴롭히는 수단이 뭐가 없는지 이런 걸 계속 쳐다보게 됩니다. 만약 그런 게 여의치 않다면 이런 데 붙여서 나중에 이제 끝내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있는다면 틀어막고 네. 나중에 결국 이렇게 되고 백은 안에서 사는 이런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끝내기보다는 뭔가 사활을 한번 노려보고 싶긴 하네요. 네, 근데 이게 잡으러 가는 방향이 여기를 끼워서 잡으러 간다면 이게 집으로 크진 않기 때문에 네. 자칫 잘못했다가 손해가 될 수도 있고요. 흑의 입장에서도 쉽게 결행하기는 어렵겠네요. 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살펴봤듯이 잘 잡힐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백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 나서 이런 데 두더라도 지금 중앙 쪽에 한 집과 여기 한 집을 어떻게 없앨 수가 없습니다. 백이 여기 그냥 붙여도 되나요? 붙이고 이렇게 이어도 되겠네요. 이렇게 두어도 완승일까요? 지금 일단 치중 갔습니다. 여기가 어떻게 되죠? 여기가 약간 떨리는 진행이었는데 이렇게 받고 이건 약간 자충 어떨까요? 네, 아슬아슬하지만 한번 끝까지 수익기를 해보죠. 이렇게 네. 되면 따내고 좀 복잡할 수는 있습니다. 먹여치고 여기를 갔을 때 흙이 이쪽을 젖히면 백이 살아있지는 못한가요? 근데 또 아래쪽이랑 연결이 가능하네요. 뭐 이런 변화가 나올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아래쪽이랑 연결이 돼서 살아있네요. 절묘한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겠네요. 백은 여러 가지 수법이 있어서 제 생각에는 백이 잡히지는 않습니다. 자, 신진서 선수는 정말 간명하고 또 알기 쉽게 처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좀 형세 판단을 해봤을 때에는 백이 확정가로 좀 앞서 있고 그
뒤쳐져 있는 이 실리를 흙이 두터움으로 만회를 해야 하는 형세였잖아요. 네. 그런데 이 좀 중앙 공간이 줄어들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앞선 형세 판단보다는 제 생각엔 백이 집이 더 많아졌습니다. 여기가 집이 약간 늘어났고 여기를 넘었고 여기를 단수 쳤습니다. 백은 이곳에서 집이 꽤나 늘어났고 흑은 여기서 이제 8점을 잡은 게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중앙 쪽에서 더 힘을 내야 되는 형세입니다. 자, 이지현 선수가 좀 지나가는 길에 응스타진이 아닐까 싶었는데 신진서 선수가 꽤 신중하게 자, 바둑판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석이 100만 5개가 있습니다. 흑은 없고요. 5개를 치면 6, 8, 10, 12, 18, 25, 36, 40, 41, 한 42집 정도는 백이 최소한으로 세도 나고 있습니다. 여기가 12집, 20, 23, 23에 여기가 한 8집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여기 쳐도 한 10집, 33. 집으로는 백이 확실히 앞서 있습니다. 네, 그럼 33세 두터움을 봐야겠네요. 네, 지금 한 술 더 떴어요. 그냥 이어주지도 않았어요. 여기를 두는 게 약간 수동적인 작전이라면 능동적으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건 이지현 선수가 지금 시간도 없는데 다른 것도 둬야 되는데 부분 수읽기도 해야 되고 더 바빠졌어요. 그렇습니다. 약간 당혹스러울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자, 실제로 이지현 선수의 자, 머리가 바둑판 쪽으로 들어왔어요. 자, 그만큼 좀 다급하게 느껴지고요. 이건 제가 볼 때는 이쪽을 바라보다 여기 붙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마지막 지금 당장 선택하기엔 시간이 너무 없고요. 셋, 넷, 다섯, 여섯, 바로 선택합니까? 여덟, 아홉. 바로 선택하네요. 했습니다. 겨우 1분 사이에 지금 선택을 했습니다. 자, 붙여서 빈틈을 찔러가고 있고요. 거기를 붙였을 때에는 뭔가 여기를 찌르면 이렇게 넘어가겠다는 생각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다 백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잡으러 가기에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그럼 백이 찔러갈 때 좀 다른 수단을 보고 있을까요? 뭐 이런 데 젖힌다거나 반발 수단이 조금 있습니다. 젖히면 한 점을 잡으면 이렇게 단수 치고 나서 여기를 잇고 끊을 때 이런 식으로 뚫어가고 잡을 때 이런 데 끊으면 중앙에서 크게 수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백은 찔러가는 수 이외에 다른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은 사활을 그래도 최우선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집으로 좀 손해가 되더라도 이쪽 부분으로 어떻게 받는 것 이런 게 생각나는데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백이라면 이 수 자체를 좀 떨려서 못 칠 것 같고요. 앞서 보여드린 대로 여기 잇고 나서 이쪽 붙이는 수를 통해서 여기 한 집, 여기 한 집으로 그렇게 둔다면 잡힐 돌 같지는 않았는데요. 실전은 신진서 선수가 조금 과감한 선택을 했고 이지현 선수가 바로 찔러 들어갔습니다. 신진서 선수 역시 강심장이에요. 네. 오늘도 신진서다운 또 바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지현 선수도 지금 템포를 늦추지 않고 바로 찔러 들어갔다는 것은 그만큼 수익기에는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이지현 선수가 또 가장 강점을 보이는 분야 중에 하나가 또 수익기 아닌가요? 그게 좀 재미있는 일화를 말씀드리면 네. 이지현 선수는 그 국가대표실 내에서 정상급 기사들끼리 사활을 풀면 본인 입으로 좀 자신감을 드러냅니다. 그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약간 놀려요. 어떻게 놀려요? 별로 뭐 센 거 같지 않은데 막 그러면서. 예. 하지만 제 경험상 이지현 선수는 수익기가 그래도 비교적 빠르고 정확한 편에 속합니다. 스스로 또 자신감을 드러낸다는 건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의미겠죠. 네. 국가대표실 내에서 보면 최정 선수와 이지현 선수가 좀 그런 편인 것 같아요. 본인의 수익기에 자신감을 본인의 입으로 좀 드러내는 편입니다. 아우, 백이 다시 한번 틀어갑니다. 이번에는 반대쪽을 붙였어요. 앞서 말씀드린 그 찔렀을 때 여기를 젖히는 반발,
이제 그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여기를 붙였고요. 이 교환이 있다면 이제는 좀 이야기가 다릅니다. 여기서 아까처럼 뭐 늘거나 잡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꽉 틀어 막으면서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이 형태를 만들고자 백은 여기를 붙였습니다. 이쪽으로는 젖히면 항상 이렇게 틀어 막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 후에 여기를 넘는 것과 이쪽 찌르는 것을 맛보기로 보고 있습니다. 뭔가 좀 기묘한 형태가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그 어느 쪽도 젖히는 쪽이 아니었고요. 오히려 건너붙였습니다. 지금 이지현 선수 끝까지 백도를 쉽게 해줄 생각이 없습니다. 여기를 막으면 이렇게 있고 여기를 찌르면 이렇게 넘었을 때 이게 지금 안쪽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슬아슬하다는 생각인데요. 이게 실제로 백이 그냥 이렇게 늘어서 안 되네 하고 이쪽 이으면 이거는 쉽게 잡히게 됩니다. 아래쪽에서 한 집을 내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백은 여기를 두더라도 먼저 있는 게 좋은데요. 막을지 젖힐지를 물어보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막아간다면 내려서는 선수 교환을 통해서 이렇게 한 집을 만들 수가 있고요. 흙이 이렇게 젖힌다면 이쪽 틀어막는 수를 통해서 여기를 먹여쳐서 따낼 때 이렇게 단수 치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렇다면 아래쪽에서 한 집을 확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지현 선수가 특출난 수법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여기를 잇고 여기를 찌르고 넘어갈 때 잇는다면 이게 여기가 한 집이 확보가 된 듯 보이는데요. 이런 결과라면 흙은 좀 아쉬움이 남겠습니다. 괜한 손찌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그래서 좀 비틀어 갑니다. 단순히 있는 수는 이렇다 할 수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지금 이지현 선수가 또 비틀어서 여기를 둔 것은 이제 이쪽 두는 걸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을 백이 받으면 이번엔 찔러서 받아서 이것은 이야기가 좀 다를까요? 여기가 살아있지 못합니다. 한 집이 안 나요. 두 선수가 아주 기기묘묘하게 수법을 주고받으면서 공방을 벌이는데요. 그래도 이어요? 이었습니다. 신진서 선수가 상대에게 여기 끊을지 끊지 말지를 좀 물어보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여기만 선수가 돼도 백이 이렇게 이었을 때 여기 한 집 없애러 와야 되고 이렇게 찌르는 수를 통해서 여기 한 집을 또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백은 살려고 한다면 수법은 사실 많이 있긴 한데요. 여기가 이렇게 교환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여기를 집을 내고 끊을 때 여기 패를 하다가 이쪽을 넘어가도 양패로 살아 있고요. 백은 사는 건 어렵진 않습니다. 마지막 근데 하나, 이제 최선을 다해 사는 게 네. 무엇인지 그 네. 판단이 좀 어렵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실제로 끊는 그래서 교환을 끊었습니다. 네, 끊는 교환을 합니다. 백이 이어준다면 흙은 이 편이 좀 나은가요? 이지현 선수는 이제 여기를 찔렀을 때 앞서 처음 보여드렸던 그 그림이 싫었을 겁니다. 여기를 잇고 여기를 끼워서 잡으러 왔을 때 여기 선수가 실제로 되죠. 흙이 잡으러 가면 이었을 때 단수를 맞을 수는 없는데 한 칸 뛰면 중앙으로 탈출이 가능합니다. 네, 봉쇄가 불가능해요. 이변화가 싫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나 끊어두는 교환을 했고요. 대신에 이것은 백이 약간 악수이지만 살려면 이제 여기를 찝어서 이렇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 교환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공격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뭔가 얻어내겠다는 심산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보여드린 이 교환이 되면서 백이 안에서 산다면 여기 단수 치고 있는 것부터 해서
나중에 백이 이렇게 찝고 찔러오는 것도 방비했고 여러 가지로 좀 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신진서 선수가 과연 그 교환을 해줄까요? 그곳을 연결하려고 했습니다. 어떤 의미죠? 당장은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요. 여기를 이었다고 해서 뭔가 있나요? 뭔가 있으려면 이제 여기를 붙여서 이렇게 찔러 들어갈 때 여기를 두고 단수 칠 때 이렇게 먹여쳐서 자충을 만드는 이런 작전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 여기 따내면 3점 쪽을 따내야 되는데 아래쪽에 잡히는 게 있는 만큼 손해가 있어서 이게 백이 득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역시 이렇게 하고 그냥 안에서 살립니다. 네, 자, 이로써 백 사활은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두 선수의 수익기 공방이 정말 눈부셨는데요. 이지현 선수가 이쪽 저쪽 참 잘 찔러갔는데 네. 그것을 또 신진서 선수가 잘 비켜가네요. 애초에 100집을 2집밖에 세지 않았지만 지금은 한 5집, 6집은 났습니다. 한 6집은 났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지현 선수가 여기 돌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손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애초에 형세가 100이 좀 좋았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흙이 좀 더 힘을 내야 되는 형세입니다. 결국 힘이 낼 곳은 지금 중앙밖에 없고요. 중앙에서 어떻게 모양이 형성되는지가 승부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역시 그 자리네요. 네, 중앙 쪽을 둔다면 다른 곳이 잘 보이진 않습니다. 앞서 저희가 형세 판단을 해봤던 대로라면 흙이 중앙에서 그래도 한 몇 집 정도는 만들어내야 개가가 맞춰질까요? 근데 형태가 많이 변해서요. 제가 다시 한번 세어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여전히 사석은 100이 5개를 더 따내고 있고요. 한 47, 8집 정도 100은 납니다. 흙은 여기서 상대적으로 100이 집이 나면 흙이 집이 나도 뭐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00보다는 흙이 한 15집 정도는 더 내야 합니다. 100보다 15집 이상을 더 만들어내야 합니다. 네. 그리고 그곳에 공방이 끝났을 때 100이 선수를 쥐고 이런 데 벌리면 100집도 좀 늘어나기 때문에 15집으로도 부족할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집을 내야 합니다. 신진서 선수가 다시 한번 뭔가를 시도합니까? 여기 돌이 온다면 당장 이 교환이 득이 되려면 이런 데 젖혀서 끊었을 때 여기 단수가 선수라는 게 장점인데요. 아래쪽에 약점이 있어서 이쪽 젖힐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저라면 못 갈 것 같습니다. 백이 안쪽에서 젖혀서 반발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좀 바깥쪽에서 젖혀가는 것이 보통이 될 텐데요. 네, 바깥쪽에서 젖히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상대를 안 하고 뭐 이런 데로 가거나 그런 게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과연 신진서 선수의 손이 어느 쪽으로 향할까요? 분명 백이 좋긴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아주 그냥 확정을 지은 형세는 아닙니다. 지금 중앙 쪽 같은 경우에는 아직 어떻게 집 모양의 윤곽이 드러날지 전혀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지현 선수도 아직 기회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을 텐데요.
아직 이 361로의 바둑판 중에서 비어 있는 공간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 있어요. 네. 백도 갈 길이 상당히 멉니다. 자, 여기서 어떤 선으로 정할지 궁금합니다. 이쪽에 있는 흑돌과 이쪽에 있는 흑돌, 이 끝선 이 중간에 좀 걸치는 정도? 그 정도가 이제 일감이거든요. 과연 어떻게 삭감을 갈지. 그리고 이곳을 하나 더 밀지 아니면 상대에게 밀리더라도 교환을 시키지 않을지 딱 실전이라면 그 두 가지를 놓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저곳은 지나가는 길에 선수 교환이 됩니다. 늘어야 되고요. 여기가 좁은 자리이긴 하지만 흙이 밀었을 때 폭이 깊어지기 때문에 하나 밀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밀고 뭐 늘거나 한 칸 띄거나 했을 때 그때 이 정도 삭감 들어가고, 물론 이 모든 것은 지금 형세 판단에 근거해서 이제 착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보이는 대로 쉽게 말하고 있는데요. 대국자는 이 정도 선이면 이겼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유리한 상황에서 이 한 줄만 괜히 깊게 들어갔다가 단숨에 승부가 날 수도 있고요. 네, 오히려 좀 맞아. 얕게 깎았다가 갑자기 역전패를 당하는 경우도 흔히 나오거든요. 그렇죠. 5, 6, 7, 8. 생사의 갈림길만큼이나 이 장면 상당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여기를 두면 흙이 여기 찝는 교환까지는 해야겠네요. 아까 그냥 한 칸 팀에 나중에 여차하면 백이 역으로 여길 둬서 막을 때 이런 데를 끼우고 중앙 쪽에 양단수를 노리면서 괴롭힐 수 있기 때문에 밀면 찝고 이곳이나 이쪽으로 받으면 한 칸 띄고 그때 또 삭감 들어가고. 네. 흙은 한 칸보다 좀 젖혀서 최대한 넓혀보면 안 될까요? 여길 젖혀서 넓히면 어차피 백은 상대를 안 해줍니다. 백은 아래쪽에 미는 것도 선수이고 해서 어차피 이 정도만 하고 나서 이쪽 부분은 그냥 삭감을 들어가면 그만이고요. 네. 계속해서 이쪽 끝닌 수를 노리게 됩니다. 넓혀가는 것도 크게 의미가 없군요. 자, 신진서 선수 이제 5분여 가량 남아 있습니다. 아무래도 또 설이고 명절 연휴잖아요. 네. 이 선수들의 가족들도 함께 지켜보면서 응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지켜보면서 왠지 승리를 하면 기쁨은 또 더 배가 되고, 하지만 또 왠지 패배를 하게 된다면 마음은 더 아플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신진서 선수와 이지연 선수의 대국은 신진서 선수가 유리한 상황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